자, 간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1년 전보다 무려 4.2%가 올랐습니다. 3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수치만 보면 4%의 물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첫 반응은 공포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어요. 물가가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이 미리 예상한 수치와 거의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도 전년 대비해서 2.9%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충격은 없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비켜간 셈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물가가 4%를 넘긴 상황에서 다음 주 연준은 금리를 이제 내리는 쪽이 아니라 인하 기대 자체를 걷어들이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은요, 선물과 옵션이 한꺼번에 만기를 잇는 이른바 내마녀의 날입니다. 자, 이번 만기가 특히 민감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뒤에 처음 맞는 만기일이라 대형 반도체주를 둘러싼 매매 공방이 평소보다 거칠어질 수 있는 날이에요. 확인된 물가, 다음 주 연준, 그리고 오늘 만기. 자, 이 세 가지 변수가 상하는 끝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미 고점에서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6월 2일에 37만원까지 찍은 뒤에 지금은 30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물가 확인과 내마녀의 날이 겹친 시장 환경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사상 최대 실적 전망과 그 위를 누르는 매크로적인 변수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5일선과 21선을 현재 모두 내어준 이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까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오늘의 흔들림을 종목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와 연준, 만기가 겹치는 구간에서 나온 이 수급의 변동성으로 봐야 할지 전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물가는 예상에 부합했는데도 뉴욕 증시는 약했는데요. 자, 다우존스는 1.87%, S&P 500 지수는 1.62%, 나스닥은 1.98 하락했습니다. 물가 충격이 없었는데도 지수가 밀린 건 시장의 시선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는 바로 연준입니다. 다음 주 16일과 17일 캐비넛이 신임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자, 선물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80% 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연내에 금리가 한 차례 오를 확률 자체가 40% 안팎까지 올라가고요. 연준 안에서도 물가가 고착될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줄 거라 기대하며 올랐던 자산일수록 그 기대가 뒤로 밀리면 먼저 부담을 받습니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던 이제 반도체와 기술주가 간밤에 다시 약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당연히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월 들어서 한때 1554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로서는 현재 1526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높은 1500원대의 수준입니다. 환율이 이 정도 되면요, 외국인은 같은 주식을 들고 있어도 환차손 부담을 함께 떠안게 돼요. 이 부담이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도로 이어졌고 그 매도의 상당 부분이 지수 비중이 큰 삼성전자에 몰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제 지수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바로 어제죠. 6월 10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로 4.52% 내린 7730.82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그 지수가 77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동시만기 그리고 다음 달인 12일에는 미국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대형 이벤트까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자금 자체가 현금을 이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단기 수급을 한 번 더 흔들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요, 물가 불확실성은 한꺼풀 벗었지만 연준과 만기 이벤트가 겹치면서 방향보다 변동성이 앞서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삼성전자 안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로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먼저 구분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요, 흔들리는 것이 실적이 아니라 주가라는 점입니다. 실적 수치부터 보시면요, 자, 증권가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85조 원입니다. 매출은 166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다시 갈아 끼우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에 62조 원을 더하면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 원을 육박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사실 더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에 2분기 영업이익을 100조까지 보고 있고요. 매출을 181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실적을 끌고 가는 축이 어딜까요? 당연히 메모리입니다. 2분기 들어서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낸드 플래시가 70% 이상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적자를 내던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까지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잠정 실적은 다음 달 7월에 공개가 되는데요. 수치만 떼어보면 업황이 꺾였다는 흔적 자체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적 위치도 아직 단단하죠.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업계 최초로 차세대 메모리인 HBM4를 양산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과 기술 두 축이 모두 살아있는데도 주가는 이번 주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는 건요, 2분기 실적 자체가 좋고 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얼마나 당겨져서 반영이 됐는가, 그리고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환경에서 그 가격을 버텨줄 수 있는가입니다. 삼성전자는 5월 한 달 동안 20만원 이제 후반대에서 36만원까지 여러분들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기대를 빠르게 당겨온 자산일수록 금리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에 먼저 되돌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수급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수급도 당연히 같은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을 보시면 5월 27일을 보시게 되면 48.39%에서 6월 10일 가장 최근을 보시면 47.61%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매도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율을 보시게 되면 6월 4일만 봐도 하루 만에 약 1241만 주를 순매도하며 정점을 찍은 뒤에 6월 8일과 6월 9일을 보시게 되면 순매도량 자체가 100만 주대로 확 줄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6월 10일에 외국인이 다시 384만 주를 팔았고 기관도 약 285만 주를 순매도하며 매도에 함께 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줄어들던 매도가 어제 다시 붙었고, 자,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지금 수급 자체의 특징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사상 최대 실적과 매크로에 휘둘리는 주가, 그리고 줄었다가 다시 거세진 매도,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는 방향이 엇갈리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와서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 급등에 의해서 조정은 나오지만 이 30만원 가격은 강력한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월 11일 차트를 보면 주가는 확실히 30만원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달며 반등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거래량과 매물대입니다. 앞전 고점인 이 37만원대를 보시면요, 거래량 자체가 눈에 띄게 급증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대규모 자금 이탈이라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이제 건강한 조정이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차트 하단에 보시면 넓게 포진된 이 15%와 16%의 매물대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종가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차트에서 이 노란색 선, 이 21선 아래에서 마감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종가 마감이 20선 아래에서 마감한다면, 자,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아니라 하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당연히 2차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 30만원 가격대가 삼성전자 1차적으로 주어가기 좋은, 신규 진입하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여기서 드렸어요. 이 캔들 위치에서. 자, 그렇다면 2차 매수 가격대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다음 2차 매수 자리는요, 여러분들 24만원 가격입니다. 앞전에 이 꽉 찬 양봉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해당 날을 보시면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2배 이상 나와줬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아래 꼬리를 달고 해당 가격은 방어해주려는 모습을 볼 때, 지금으로서 우리
우리가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다음 매수 자리는 24만원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순간에도 시장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변합니다. 유튜브는 촬영, 녹음, 편집, 송출까지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소요가 많이 돼요. 영상만 보고 대응하기에는 늦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정 댓글 링크에 제가 운영하는 시황 뉴스방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그날 중요한 시장의 이슈와 더불어서 당연히 급등주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한 달 앞두고 종목 자체의 악재보다는 물가와 연준, 만기라는 바깥 변수에 사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간밤 물가는 예상에 부합하며 큰 충격을 피했지만 다음 주 연준은 인하 기대를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오늘 시장은 동시만기라는 이 변동성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게 아니라 대신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다음 주 16일과 17일 연준 회의가 금리 경로를 인상 쪽으로 붙이는지 아니면 속도 조절로 돌아서는지랑요. 자, 두 번째로는요. 어제 거세진 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죠. 자, 이 동반 매도가 오늘 만기를 지나며 멈추는지, 외국인 보유율이 47%대에서 버티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7월에 나올 2분기 실적 자체가 85조 원 이 전망이라는 지금의 전망을 실제로 확인시켜 주는지, 물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미국 금리와 환율,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 불안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오늘 만기와 다음 주 연준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등락 자체보다는 그 뒤에 확인될 신호들을 차분히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